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중년 남성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비법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도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와이프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더 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행복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주 그냥 막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그 친구들, 또 선후배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또 제가 직접 집에서 이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어떤 지혜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실패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되고 그냥 또 재미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겪어본 사람만 이제 알 수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남자가 이제 아버지가 남편이 집에 이제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숨을 쉬면은 왜 숨 쉬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말하면은 뭐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고 있어도 이제 이 챌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뭐 이런 건 당연하잖아요. 냉장고를 이렇게 열면은 다 이게 냉장고에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들만 먹는 거 그게 이제 있습니다. 아들만 먹는 게 있고 또 이제 와이프가 먹는 게 있고 또 이제 때로는 강아지가 먹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남편은 아버지는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아들이 먹는 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프나 강아지가 먹을 거를 이제 먹어도 안 되죠. 근데 그런 거 다 빼면은 사실 먹을 게 없어요. 그게 없는데 뭐 김치라든지 밥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안 먹는 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 안 먹는 걸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중요한 거죠. 뭐 다들 경험하시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좀 서글플 수도 있습니다. 서글플 수도 있지만은 이 중년의 남자들은 그런 부분들로 또 이미 단련이 많이 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어릴 때 또 그게 단련돼 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이제 젊은 20, 30대 또 40대 이제 이 프로그램 보면은 전략하는 게 나옵니다. 막 이렇게 아주 전략하는 부분들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세대에서는 그걸 보면 그냥 웃습니다. 우리는 그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몸에 이게 이제 익었습니다. 몸에 익어가지고 그거는 뭐 체질화 됐죠. 체질화 해가지고 그걸 이제 새롭게 배울 때는 이 유튜브에서도 배워도 되지만은 우리 부모님들 또 위에 선배들 보고 이렇게 배우면 됩니다. 배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도 살 수 있었고 또 가족들도 함께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세대 이제 50대 동료들 보면은 선후배들 보면은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희생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살고 또 그런 희생들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밖에서 보내던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보내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못 배운 겁니다. 자, 방법 첫째는 여러 가지로 이제 집에 있는 상황을 적응을 해야 됩니다. 집은 와이프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공간입니다. 남편이나 아버지의 공간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냉장고에도 그런 공간이 없죠. 그걸 이제 자기가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자기한테 주어진 것만 먹다 보면은 이게 배도 안 부르고 영양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훔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시킨 통닭도 좀 남아가지고 통닭도 아들이 다 먹고 좀 남아가지고 이제 남기거나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살짝 이제 안 볼 때 좀 먹기도 하고 그만하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복종. 예. 절대 복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와이프가 다 우리
좋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디나 누구나 그 가정엔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있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위고 누가 밑인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들한테, 대표이사한테 하던 것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항상 그 상사가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부장일 때 대표이사 보고를 들어갑니다. 대표이사 보고 들어가면은 어떤 보고가 성공한 보고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보고가 성공한 보고죠? 어떤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야단을 엄청 맞았습니다.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기획팀장하고 막 많이 실망합니다. 아유, 본부장님 오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더 철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많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니다. 오늘 보고가 아주 잘 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야단도 많이 맞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사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이럴 때는 상사가 본인이 야단을 친다는 것은 본인이 이제 잘났다는 거고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다. 그럼 본인한테 그래서 본인이 훌륭하고 이런 것도 생각을 못했냐 이런 관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대표이사나 그 위에 상사는 기분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고 저 똑바로 좀 하지. 아유 죄송합니다. 좀 그런 부분을 놓쳤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좋은 거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만일 반대 경우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잘났고 위에 상사가 지적할 게 없어요. 지적할 게 없고 밑에서 다 알아서 다 잘하고 또 상사 이야기하고 같이 부딪혀가지고 막 디베이트 해가지고 결국 상사가 져버리는 거 최악의 경우죠. 그게 잠시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은 이제 좋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사의 기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우리 생활합니다. 근데 상사가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상사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 상사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게 가정의 와이프입니다. 와이프고 또 우리 자녀들 있죠. 그 자녀들의 기분을 우리는 왜 밖에서는 나가서 상사의 기분 맞추고 하면서 집에 와서는 왜 와이프의 기분을 안 맞추습니까? 자기가 주특기 있잖아요. 그렇게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직장인들이 지문이 없다고. 왜? 너무 비벼가지고 지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배운 거를 집에서도 그걸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배운 대로 해가지고 집에 와서 그대로 하면 되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치가. 직장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상사한테 아부를 합니까?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당연히 집에 와서는 사랑하는 아내한테 더 해야 되죠. 아내를 상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상사인데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가 막 힘들게 집에 와서 퇴근해가지고 또 막 거기서 국을 끓이고 막 일을 하면은 제가 다른 거 청소나 설거지는 하는데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드는 거는 또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아내가 와서 그냥 내가 밥 차려주면은 그냥 드시면 되는데 또 와서 막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그냥 합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요리를 만들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막 화를 내면서 하면은 그리고 또 피곤하고 막 힘들어 합니다. 그걸 보면 제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발 음식 만들지 말고 당신 안 피곤하고 집에서 그냥 있는 대로 먹자 하면은 막 있는 대로 먹자 하는 소리에 제일 화를 냅니다. 계속 만드니까 있는 거지. 저절로 되나? 당신 계속 이야기했던 거 아니냐? 음식은 저절로 되는지 않느냐? 내가 다 만들어가 있는 거지.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아내를 편하게 하고 하면은 결국 그게 비극입니다. 아내의 뜻을 따라주는 거. 우리가 이제 부모한테 효도할 때 제일 큰 게 뭡니까? 옛날에는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제일 큰 게 뭐죠? 입신양명. 자기가 잘 돼가지고 부모를 이렇게 높이는 거. 그렇게, 장원급제 해가지고, 저 집 아들 장원급제 했다더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큰 게 뭡니까?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양지입니다, 양지. 양지가 뭔지 압니까?
다 아시는 거잖아요. 부모의 뜻을 따라주는 거,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그게 양지입니다. 입신양명보다 더 큰 게 양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깨달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입신양명보다 양지가 더 중요하다.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된다. 자기 상사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가르쳤지만 막상 집에서 그걸 하지를 못하고 놓쳤던 거죠. 그러나 그러한 기본이 있으니까 조금 지나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맞다. 그럼 와이프가 그 요리를 할 때 내가 옆에서 뭔가를 이제 지금 꼬막을 깐다든지 할 때 꼬막 까는 거, 그건 단순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와서 하고 주위에서 이제 또 와이프가 요리하다가 설거지 거리가 나옵니다. 그럼 옆에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이제 뭐 할 일 있냐 하면 옆에 있으면 항상 야단 맞습니다. 야단 맞지만은 아내는 야단을 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래야 사는 거죠. 그게 이제 50대 중년이 집안에서 살아남는 비법 뭐 여러 가지 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시리즈로 몇 탄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연구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 방법을 모를 뿐이죠. 그 방법들은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고 방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유튜브를 보면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은 있는데 그러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댓글 남겨주시고 그래서 함께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사랑받는 50대 중반의 위기, 남자들의 위기 특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